재미없는 건 절대 용서 못해. 뭐 볼지 고민하는 당신을 위해 방송국 여자들의 왓플릭스. 두둥. 네, 안녕하세요. 방송국 여자들의 왓플릭스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로맨스와 판타지 좋아하는 꽁치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서운 것과 스릴러를 좋아하는 창마입니다. 저는 미장센 보는 걸 좋아하는 김세우입니다. 저는 전체 관람가랑 음악 좋아하는 조조입니다. 뭔가 벌써 여름이 거의 끝나가는 느낌? 좀 확실히 좀 시원해져가지고 저희 멤버들끼리 약간 역시 절기매직이라면서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확실히 약간 이제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슬슬 가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왔어요, 좀 좋더라고요. 왔어요. 날씨 덕분에. 또 가을에 또 재미있는 영화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다려집니다. 일단 댓글부터 읽으면서 이번 화 시작을 해볼 건데 레오코코님이 넷플에 비하인드 허 아이즈 리뷰하셨냐고 너무 충격적인 반전이 있는 영화라고 이거 얘기를 봐야 해주셨는데 되는데. 그러게요. 혹시 우리 멤버들 중에 보신 분이 계시나요? 저는 안 봤습니다. 저 2편까지인가 봤는데 계속 음. 봐야 되는데 그때 한창 너무 바빠가지고 잠깐 중단했었는데 생각이 나서 다시 봐야 되겠어요. 너무 기묘한 되게 재밌고 묘한 드라마였어요. 궁금하다. 묘한 드라마. 네, 음. 추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의 그 한산에 대한 편이 있었는데, 이제 까날님이 한산을 보시지 않으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뭔가 명량도 안 보셨고, 한산도 안 보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리더로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만 잠깐 해주셨는데, 원칙주의자의 솔선수범하는 타입인데, 리더가 일을 너무너무 많이 해서 부하로 따라가기는 벅찬 타입이었다. 네, 그런 얘기 해주시면서 썸머 필름을 타고라는 영화를 보셨다고. 보고 싶어. 저도. 일본 여름 청춘 영화의 농축 엑기스 같은 영화라고. 와우. 개봉관이 많이 없어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어요, 보는 게 참. 되게 궁금하다. 좋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본 네, 사람들. 저 추천을 진짜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보고 싶어요. 여름 가기 전에 네. 봐야 돼요. 맞아. 참, 볼 수 있을까요? 여름 가기 전에. 갑다. 그리고 참새라니 님이 이거 우리 쫄보들의 호러 특집에 대해 댓글 남겨주신 건데 저도 중학교 때 링 시리즈를 책으로 봤는데 너무너무 무서워서 발바닥이 없는 붕 떠있는 느낌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 이래서 여름에 공포물을 찾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었대요. 영상도 무섭지만 역시 책이 주는 두려움도 엄청난 공포를 줬다면서 궁금하다. 읽어보고 아마 싶다. 새우가 링 이야기 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공감을 하고 가셨고요. 네, 그리고 또 초코스누피님, 또 까날님, 저희한테 또 소중한 캐시를 후원해주고 가셨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의 코너, 요즘 문생. 이번 주 문생은 새우. 새우는 요즘 뭐를 즐겁게 하고 계시나요? 요새 넷플릭스에 올라온 샌드맨을 보고 있고요. 보시나요, 혹시? 엄청 재밌다는 추천은 최근에 받았어요. 원작 그래픽 노블인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되게 세계관이 엄청나더라고요. 판타지고 이게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은 진짜 반지의 제왕 뭐 약간 왕자의 게임 이런 식으로 뭔가 발전할 만한 약간 그런 스케일이 보이는 드라마라서 일단 시즌 1을 보고 있어요. 샌드맨이 뭔가 어떤 히어로 같은 그런 무슨 맨 이런 거라기보다는 꿈의 군주라는 되게 그런 판타지적인 설정의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샌드맨은 자기가 모래 같은 거를 활용해서 뭔가 해가지고 샌드맨이라고 붙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원작을 잘 모르고 보고 있어서 정확히 설명을 못 드리지만 꿈의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판타지 이런 세계에서. 그리고 막 지옥 뭐 이런 거 나오고 되게 좀 다크한 판타지? 그런 거라서 되게 어둡고 밝은 데서 보면은 내 얼굴이 더 많이 보이는 약간 그런 화면들이에요. 너무 어두워가지고. 그래서 이런 다크한 판타지 좋아하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퀄리티가 되게 좋거든요. 그거 지금 보는 재미로 보고 있고, 그거 보다가 약간 너무 다크한데 싶으면은 이제 브루클린 나인나인 시즌 8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씩 껴서 보고 있거든요. 이번에 8 시즌이 약간 의미가 있는 게 한창 미국 경찰에 대한 신뢰도 문제, 예를 들어서 뭐
조지 플로이드 그러니까 과잉 진압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라던가 뭐 그런 미국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이 드라마가 사실은 경찰에 대한 이야기고 경찰 미화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짚고 넘어가는 시즌으로 계획을 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런 거를 적나라하게 말을 하거든요, 시즌에서. 이게 되게 완전 코미디 시트콤인데 그걸 또 잘 섞었어요. 그래서 경찰 멤버 중에 그만두는 멤버도 막 나오거든요. 자기가 유색인종이라서 도저히 여기서는 일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되게 유쾌하게 나오기는 하는데, 그리고 여기 서장이 또 흑인의 게이 서장이란 말이죠. 이 인물도 지금 우리 경찰의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 우리 경찰이 더 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막 이렇게 끌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시즌 중이라서 결말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흥미롭게 지금 보고 있어요. 이제 완전히 완결 났잖아요. 네, 아마 이번 시즌이 마지막? 네, A 시즌이 AC 마지막이라고 알고 마지막이. 있어요. 근데 이제 꼭 이 얘기는 해야겠다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고 있어요. 네, 오랜만에 뭔가 문생이 풍요로운 그런 느낌인데. 네, 재밌는 콘텐츠 추천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번 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이번 화는 짝수하고 저희가 주제에 따라서 4명이 추천을 하는 화입니다. 이번 화 주제는 스파이예요. 저희가 이제 지난 화에 헌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걸 보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스파이물을 좀 더 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서 주제를 잡아봤고요. 각자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일단 여쭤볼게요. 뭔가 이 장르에 특화되어 있는 창마. 제가요? 그럼요. 저는 미끼. 미끼. 조조는요? 저는 변장. 변장. 다 되게 스파이스러운 키워드들이다, 정말. 네, 확실하죠. 변장. 새우는요? 저는 샤를리즈 테론이요. 테론이요? 맞아. 장르죠, 장르. 그 영화에. 네, 그렇네. 그렇군요. 그럼 저는 케이트 맥키넌이요. 장르가 나왔네. 너무하다. 야, 예상 가능이다, 이거는 진짜. 두 분 다 진짜. 그럼 나도 얘기할래, 씨. 저도 그럼 윌 스미스. 나도 필립스 이모 호프만. 배우만 들어도 지금 각자 어떤 장르를 가져왔을지 벌써 짐작이 되는데, 되게 괜찮은데? 윌 스미스. 그러면 가볍게 시작을 해서 점점 무겁게 가볼까요? 뭔가 제 느낌에 제가 제일 가벼울 것 같고, 케이트 맥키넌이 제가 가볍겠죠. 그 다음에 윌 스미스? 그럼요. 그쵸. 무조건 윌 스미스겠죠? 그 다음에 샤를리즈 테론, 그 다음에 호프먼으로 가시죠. 네, 제가 가져온 케이트 맥키넌이 출연한 이 작품은 나를 자버린 스파이라는 영화입니다. 보셨어요? 네, 저 한 5번 봤어요. 아니에요? 5번을 보셨다고요? 저 약간 스트레스 받을 때 보는 영화 여러 개 중에 하나. 그렇구나. 그럼 조조만 보셨고, 두 분은 못 저는 안 본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저 안 봤어요. 근데 조조가 지금 이미 한 줄 요약을 한 느낌인데, 스트레스 받을 때 보는 작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간만에 재밌게 본 코미디 작품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제가 이제 로맨스 담당이잖아요. 그래서 로맨스 담당으로서도 꽤 뿌듯한 추천이다. 진짜요? 네, 그럼요. 이게 2018년 개봉작인데, 왓챠랑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고요. 네, 수제나 포글이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이고, 밀라 쿠니스, 그 블랙스완에 나왔던 배우예요. 그 밀라 쿠니스랑 케이트 맥키넌이 두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입니다. 뭐 간단하게 줄거리를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실 이 제목에서 많은 것들이 드러나는데 나를 차버린 스파이잖아요. 정말 스파이한테 차이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영화이고요. 밀라 쿠니스랑 케이트 맥키넌이 굉장히 찐친으로 나와요. 밀라 쿠니스가 맡은 그 역할이 이제 남친한테 차이는 주인공 역할인데요. 오드리라는 여성입니다. 이 오드리라는 이 여자가 생일날에 남자친구한테 무려 문자로 그냥 문자 한 통으로 이별을 통보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굉장히
속이 상하고 화가 난 상태로 생일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오드리에게는 12년이나 굉장히 친한 친구로 지낸 모건이라는 여성이 있어요. 이 모건이 케이트 맥키넌이 연기한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오드리랑 모건이 문자 이별 통보에 이제 좀 화가 난 상태에서 뭐를 할까 하다가 남자친구인 이 드류예요. 남자친구 이름이 드류가 남기고 간 물건들을 화형식을 이제 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드린의 집에 가가지고 드류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태워버리면서 잊어버려! 이러면서 이제 이별 이제 해프닝을 이제 이렇게 해요.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오드리가 가게에서 이제 알바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남자 손님이 묘하게 어떤 대화를 이렇게 막 시도를 해가지고 뭐 차까지 뭐 물건을 갖다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나한테 작업 거는 그런 느낌? 근데 이제 싫지 않은 그래서 오드리도 이제 뭐 같이 나가요. 근데 어느 차 앞에 다다랐는데 그러니까 오드리가 그냥 농담으로 저 지금 되게 위험한 행동하고 있는 것 같다. 보통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런 낯선 차 앞에 갔을 때 문이 열리면서 납치당하잖아요. 호호호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차문이 열리고 이상한 남자가 타고 있고 납치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러면서 오드리가 당신들 뭐냐 그렇게 이제 따져서 물었더니 자기네들이 CIA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남자친구인 드류도 CIA 요원이었고 지금 실종 상태다. 당신은 혹시 지금 드류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냐? 우리 지금 찾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얘기야? 자기가 그 차인 그 남자친구가 사실은 CIA였고 실종 상태이고 자기한테 찾아왔고 CIA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막 무슨 일인지 뭐 이렇게 막 되는 거죠. 근데 오드리가 사실은 간밤에도 연락이 왔었고 내가 그 드류 물건 태운다고 하니까 이제 드류가 이제 제발 태우지 말고 기다리라고 이제 연락이 왔었는데 이제 문자 연락 왔었어요 이러면서 이제 솔직하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CIA 요원들이 풀어줍니다. 그래서 오드리가 너무 이상한 일을 당하고 났으니까 바로 이제 모건한테 막 해가지고 연락을 해서 야 사실 드류가 CIA였대 이러면서 막 이제 얘기를 막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에 말도 안 되게 드류가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뭐야 너 왜 왔어?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드류가 사실 사정이 있었다. 이러면서 나 지금 이제 도망을 치고 있는 중이고 나쁜 놈들이 좀 너도 찾아올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상자를 줬어요. 이 상자를 들고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가서 뭐 어디 가가지고 이거를 전달해줘.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순간 그 드류의 이마에 빨간 점이 생기면서 총이 가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총격이 두두두두두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지금 이제 모건의 집이었거든요. 불쌍해. 모건 집이 완전히 다 뒤집어지는 거고 근데 너무 웃긴 게 모건이랑 이제 약간 원나잇을 했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또 막 총을 들이대면서 막 갑자기 두두두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사람도 뭐 또 스파이였던 거야. 그래서 집이 난리가 나고 모건이랑 오드리는 집을 피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서 이제 이 영화가 시작이 되는 건데요. 좀 재밌는 것은 이 두 사람은 되게 그냥 일반인인데 이런 사건에 휘말리면서 아마추어 스파이가 되어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남자친구가 상자를 건네주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잘 전달이 되어야만 무시무시한 테러가 안 일어날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드리랑 모건이 남자친구가 죽어가면서 남긴 유언이기도 하고 세계의 평화를 위하기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어쨌든 오스트리아에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오스트리아로 가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어마무시한 국제 테러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의 되게 재밌는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코미디 영화가 되게 무해하기 쉽지 않은데 굉장히 무해하고요. 되게 깔깔깔 웃으면서 뭔가 볼 수 있어요. 누군가를 대상화한다던가, 좀 깔아본다던가 그런 식의 코미디가 아니라 좀 시원하고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유머들이 많아서 되게 스트레스 없이 보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또 전 되게 좋았던 게 뜻밖의 액션씬들이 되게 훌륭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장르면 그냥 좀 적당히 액션 냄새만 나고 말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액션씬들이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서 오 이러면서 약간 볼 수 있는 파인물다운 액션들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되게 이 영화의 음악들이 좋았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 음악 감독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시리즈의 음악 감독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릴린 맨슨이라는 그 밴드의 기타리스트 타일러 베이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영화 음악 감독을 맡았고 이 영화도 음악들이 되게 신나고 좋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삼박자에 좋은 점들이 있어가지고 전 되게 간만에 정말 웃으면서 큰 소리로 웃으면서 영화를 볼 수 있어가지고 스파이물이지만 좀 가볍고 신나게 스트레스 받을 때 보실 만한 작품을 소개해 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들고 왔어요. 재밌겠다. 편하게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조는 왜 이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이 스파이 영화 중에 제일 웃기는 코미디 스파이 영화가 스파이잖아요. 폴 피그 감독의. 그쵸. 그쵸. 그 영화를 처음 접하고 그런 비슷한 여성 버디물? 코미디 액션 버디물을 다양하게 다 찾아봤었는데 그 다음으로 재밌었던 게 이 작품이고 케이트 맥키넌을 워낙 좋아해요. 아, 진짜. 케이트 맥키넌식 코미디를 되게 좋아해서 키워드를 케이트 맥키넌으로 뽑으신 만큼 굉장히 그녀가 여기서 되게 뚜렷하게 나타나잖아요. 그 모든 맞아요. 그녀만의 그 코미디 스타일? 그게 되게 재밌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류의 영화들은 진짜 그냥 고민 안 하고 볼 수 있는 거? 저번에 제가 추천했던 배드맘스도 그렇고 약간 다 비슷비슷한 느낌? 러프 나잇 맞아, 맞아. 막 이런 것들? 네, 이런 게 저는 되게 잘 맞더라고요. 맞아. 종종 보게 되는. 이거 좀 찾아보니까 딱 지금 말씀해주신 그러니까 스파이, 그다음에 지금 제가 영업한 이 나를 차버린 스파이, 배드맘스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묶음이 되어서 맞아요. 팬들이 장르. 같이 이렇게 보는 그런 시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말씀드린 작품 중에 뭔가를 재밌게 보셨다면 이 영화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코미디로 이제 가볍게 시작을 해봤으니 뭐 윌 스미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제가 가지고 온 것도 저 처음에 나를 차버린 스파이 할까 하다가 뭔가 전체 관람가 콘텐츠에도 첩보물이 되게 많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빛을 좀 많이 못 봐서 아쉬웠던 작품이 하나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자, 영업할 작품 제목은 스파이 지니어스라는 애니메이션이거든요.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진짜 망했어요. 쫄딱 망했는데. 2020년에 개봉을 했고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서 볼 수 있고요. 주연이 무려 윌 스미스랑 톰 홀랜드예요. 오. 장난 아닌 빵빵하다. 네, 빵빵한 작품이고 물론 더빙이긴 하지만 캐릭터 자체를 톰 홀랜드에서 그대로 따오고 윌 스미스에서 그대로 따와서 생긴 것도 성격도 말하는 것도 그 배우 그대로거든요. 이 둘이 나오는 스파이 영화고요. 그래서 간단히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윌 스미스는 늘 하는 그런 캐릭터 그대로 랜스라는 이름의 슈퍼 스파이로 나와요. 약간 맨인 블랙 느낌에 좀 더 잘난 척을 넣은 느낌? 완전 잘 나가고 콧대 높고 막 거들먹거리는 세계 최고 스파이인데 이제 전 세계를 위협하는 불법 무기 거래 첩보를 입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막 작전을 펼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빌런이 나타나는데 최첨단 장비가 있어서 자기 얼굴을 윌 스미스 얼굴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무기를 훔치고 도망을 쳐서 윌 스미스가 이제 무기를 훔쳤다고 누명을 쓰게 된 거죠. 이중 스파이처럼. 그래서 누명을 써가지고 본인이 속해 있는 에이전트에 쫓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하다가 거기에 이제 과학자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 소속인 과학자 월터라는 어린 애를 찾아가요. 얘가 톰 홀랜드거든요. 그래서 10대 MIT를 졸업한 천재 과학 소년이에요. 근데 좀 이제 사람들이 너드라고 딱 놀리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 되게 좋아하고 운명 같은 사람 좋아하고 세계평화 좋아하고 비둘기 막 키우고 귀엽네. 좀 그런 너무나 피터파커스러운 캐릭터예요. 얘가 이제 하는 일이 그 안에서 무기를 개발하는 건데 무기도 사람을 해하는 무기를 절대 안 만들고 싶어 하고 모든 사람을 죽이지 않고 구할 수 있는 약간 말랑뽀짝한 그런 무기만 만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열심히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귀여운 아기 고양이를 보면 사람들이 되게 이러고 멈추잖아요. 그래서 폭탄을 터트리면 홀로그램으로 아기 고양이가 막 나와요. 이제 사람들이 딱 멈추게. 뭐 이런 걸 만드는 괴짜 귀여워. 과학자인데 이제 그 윌 스미스가 걔한테라도 희망을 걸고 내가 잠깐 사라질 수 있는 기술이 있냐. 그걸 나한테 써달라 하는데 마침 톰 홀랜드가 방금 전까지 그 실험을 하고 있었고 그게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험약을 딱 들고 있었는데 그 실험약이 윌 스미스는 그냥 물이라 생각하고 훅 마셔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실험약에 톰 홀랜드가 키우고 있던 비둘기의 유전자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비둘기가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윌 스미스가 갑자기 으악 하고 막 토하려고 그러고 막 몸이 비틀리고 하다가 눈을 딱 떴더니 엄청 귀여운 조그만 비둘기로 바뀐 거예요. 원래 이제 맨날 멋진 슈트를 입고 있는데 비둘기한테도 귀여운 나비 넥타이 무늬가 딱 생겨요. 그래서 이제 비둘기가 됐고 이제 극대노하죠. 난 지금 도망가야 되고 큰일 우와. 났고 슈퍼 스파이인데 비둘기를 어떻게 사냐. 근데 이제 톰 홀랜드는 비둘기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동물이니까 스파이 일을 하기 더 쉽지 않겠냐 하면서 막 설득을 해요. 그리고 아직 어차피 해독제도 없어요. 그래서 아, 에이전트는 어쨌든 계속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둘이 이제 그럼 일단 다녀야 되니까 너 나 따라와 해서 둘이 같이 도망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영화가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한국 제목이 번역이 되면서 스파이 지니어스라고 됐는데 원래는 스파이스 인 디스가이스라 해서 변장한 스파이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뭐 다양한 스파이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여러 인물로 변장하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비둘기로 변장하는 강제로 변장당하는 영화는 사실 처음이니까 되게 전 신선하고 재밌고 너무 애니메이션스러워서 재밌게 잘 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둘기라는 게 정말 어디든 숨어들기 제일 좋은 동물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 특성을 되게 잘 활용을 하는데 그게 되게 똑똑하고 재밌거든요. 왜 흥행에 참패했는지 알 수가 없는 꽤나 잘 만든 애니메이션이었어서 아쉽더라고요. 정말 많이 보신 분들이 없는 것 같아서. 미국에서도 잘 안 됐어요? 네, 이게 코로나 때 딱 개봉을 하기도 했고 조금 왜 잘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잘 안 됐어요. 윌 스미스, 톰 홀랜드를 너무 내세워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 근데 너무 윌 스미스 그 자체야. 그쵸. 그림 보시면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윌 스미스는 맨인 블랙 그 딱 그런 느낌 그 자체고 톰 홀랜드는 피터 파커 그 자체여서 이 캐릭터와 그 둘의 케미에 너무 과하게 집중하긴 하거든요, 영화가. 그러니까 이제 스파이 영화라기보단 톰 홀랜드와 윌 스미스의 영화 같은 느낌이 간혹 가다 느껴지긴 하는데 그 두 배우의 그 스테레오타입이 되어버린 캐릭터성을 좋아하면은 그냥 넘기고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좋아해서 잘 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둘기 특성을 활용한 액션도 너무 귀엽고 애니메이션 치고 자동차 추격신 이런 것도 되게 괜찮고요. 음악도 마크 론슨이 음악 해가지고 막 힙합 음악 되게 신나는 음악들이 액션이랑 되게 잘 어울려서 타격감 되게 좋고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꼭 또 얘기하고 싶었던 이유가 이게 블루스카이 스튜디오의 마지막 작품이거든요. 블루스카이 스튜디오 아세요? 아니요. 이게 아이스에이지 만든 스튜디오인데 이걸로 하고 이제 접어요, 그 스튜디오? 이걸로 하고 사라졌어요. 이게 사라졌어요? 네. 블루스카이 스튜디오가 원래 20세기 폭스사 계열의 회사였고 처음에 아이스에이지를 성공시키면서 비슷한 영화들 많이 만들고 꽤나 픽사처럼 이제 하나의 큰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10년, 20년 잘 하다가 점점 갈수록 잘 안 됐죠. 기억나는 작품이 사실 잘 없어요. 아이스에이지만 5개 만들고 리오라는 약간 동물 나오는 작품, 페르디난드 이런 거 만들었다가 흥행이 잘 안 되니까 2017년에 디즈니가 먹었어요. 그리고 나온 작품이 스파이 지니어스인데 이것까지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디즈니가 작년에 폐쇄 결정을 했고 이게 이제 유작이 됐죠, 이 스튜디오에. 그래서 올해 되게 눈물 나는 작품을 하나 마지막으로 1분짜리를 남기고 사라졌는데 아이스에이지 다 보셨나요? 네, 저는 봤어요. 네, 봤던 거. 네. 거기에 다람쥐가 되게 항상 좋아하는데. 도토리 찾으러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올해 4월인가 5월에 블루스카이에서 마지막으로 공개한 영상이 다람쥐가 드디어 도토리를 찾고 끝나요. 맨날 찾으러 다녔던 그 도토리를 딱 먹으면서 끝나는 영상을 올리고 이제 없어졌어요. 슬프다. 그래서 슬프다. 워낙 유명한 스튜디오였고 다들 추억이 있는 그런 곳인데 결국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그 작품 마지막 작품이 이거니까 한 번쯤 보면서 블루스카이를 기리자 하는 마음으로 또 소개를 또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되게 공들여서 만들었다, 힘줬다라는 게 되게 느껴져서 더 슬퍼요. 왜 톰 홀랜드와 윌 스미스까지 데리고 왔을까? 안타깝네. 근데 그런 거 다 떠나서도 되게 재밌는 부분 많고 어른들이 봐도 재밌는 부분 많아서 충분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괜찮은 스파이 영화입니다. 비둘기로 변한 스파이라니. 네, 혹시 비둘기 싫어하셔도 보세요. 비둘기를 좀 좋아하게 될 수 있어요. 진짜? 비둘기가 너무 귀엽게 나와요. 되게 발상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비둘기라는 게. 그렇죠. 네, 다음 샤를리즈 테론으로 가볼게요.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샤를리즈 테론을 키워드로 한 거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냥 가볍게 한 거 아니고, 제가 가져온 영화는 아토믹 블론드라는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넵. 요거는 2017년에 개봉을 했던 거고, 그 존윅 감독님이 이거 연출하셨더라고요. 데이빗 레이치? 그 이분이 존윅이랑 데드풀 2도 만들고, 이번에 블리 트레인이라고 새로 개봉하는 거, 이것도 감독하시더라고요. 약간 액션 되게 잘 만드시는 분인가 봐요. 그리고 뭐, 샤를리즈 테론 나오고, 그, 제임스 맥어보이 나오고, 그 소피아 부텔라라고 혹시 킹스맨에서 가젤이라는 캐릭터 혹시 아세요? 다리에 칼 단 사람. 그래서 되게 확 화제가 됐던 배우인데, 이 배우 나오고요. 이게 엄청 좀 스타일리시하고 액션이 좋다는 후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찜해놨다가 본 영화인데 되게 만족스러워가지고 소개시켜드리려고요. 요거는 이제 왓챠에 있는데, 뭐 티빙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배경은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완전 직전. 정말 냉전이 끝나가는 약간 두근두근 약간 파티 느낌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스파이들의 얘기를 다룬 얘기인데요. 이게 시작이 베를린에 이렇게 잠입을 해 있던 영국의 그 MI6 이런 요원이 그 소련의 KGB 요원한테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살해만 한 게 아니라 그 MI6 요원이 갖고 있던 어떤 리스트라고 불리는 거를 뺏어요. 죽이고. 근데 그 리스트라는 게 되게 엄청난 건데 전 세계에서 활동 중인 스파이들의 정보가 다 담겨 있는 말 그대로 스파이 리스트인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막 전쟁이 끝나니 많이 뭐 벽을 부수니 많이 하는 시기에 공개가 되면은 뭐 이건 진짜 냉전이 40년 이상 미뤄질 것이다라고 하는 되게 엄청난 정보가 담긴 건 거죠. 그래서 MI6가 그 리스트를 다시 이제 가져와야 된다. 이게 공개가 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샤를리즈 테론을 데려오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를리즈 테론이 로레인이라는 MI6 요원으로 이제 나와서 이제 이 로레인한테 임무가 주어지면서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게 구성이 조금 재밌는 게 처음에 그 MI6 요원이 살해당한 후에 바로 다음에 이미 로레인이 모든 일을 끝낸 듯한 시간대로 넘어가 있거든요. 이미 막 얼굴 엄청 닫혀 있고 약간 신문을 당하는 듯한 장면이 나와요. 뭔가 진짜 큰일을 겪은 것 같거든요, 로레인이. 그래서 그 막 MI6 상부 사람들이 로레인 대체 베를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로레인이 담배 이렇게 완전 멋있게 피면서 하면서 얘기를 이렇게 썰을 푸는 그런 구성인 거죠. 그러니까 로레인은 이제 베를린으로 또 자기가 잠입을 해서 원래 그 베를린에 있던 그 요원이랑 같이 이제 리스트를 찾는 그런 임무를 수행을 하는 거였는데, 근데 로레인이 공항에 도착을 하자마자 정체를 들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차례 액션을 우타닥투닥 해요. 한 다음에 같이 일할 요원이 되게 뒤늦게 막 나타나가지고, 막 이게 제임스 맥어보이야. 그래서 와가지고, 아씨, 나 지금 5분 만에 들켰다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약간 경계를 막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제임스 맥어보이가 여기서 이름이 퍼시벌이라는 사람으로, 요원으로 나오는데, 이제 퍼시벌이, 막 되게 능청스럽게 넘기고,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막 이래가지고, 약간 경계를 하면서 계속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로레인이 임무를 하나 더 받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MI6, 뭐, KGB, CIA, 뭐, 이런 스파이들이 막 다 엮여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중 스파이가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네임은 사첼이라는 이제 이중 스파이인 건데 정체는 알겠는데 누군지 절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그런 상태로 되게 오래 있었던 거지. 그래서 사첼이라는 그 이중 스파이도 밝혀내면 정말 좋다. 죽여버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로레인이 이 리스트를 다시 손에 넣고 사첼이 누군지도 밝혀내서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까를 이제 좀 따라가는 영화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 자체는 사실 별거 없어요. 그냥 스파이 영화 이야기 중 하나, 그냥 일반적인 그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80년대 독일 배경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의 미장센이 되게 스타일리시하고, 그리고 액션이 거의, 재미있는 액션 영화를 원하시나요? 제대로 보시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액션을 진짜 되게 재밌게 찍었어요. 그거를 이제 샤를리즈 테론이 다 해먹는 영화인 거고요. 거의 원탑으로. 너무 멋지게 나오고, 일단 처음에 등장 자체가
얼음물에서 목욕을 하는 걸로 나와요. 그 멋진 몸으로. 그래서 거기서 일단 이 사람 엄청난 캐릭터일 것 같은데? 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거든요. 헤메커라고 하잖아요. 헤어 메이크업 후디가 너무 엄청나요. 일단 그 영화 그 제목답게 블론드 약간 금발 완전 빡세게 딱 하고 막 흰색 가죽으로 된 롱코트 막 롱부츠 가터벨트 막 이런 거 막 입고 나오면서 그러면서 덩치 산만한 이런 막 남자들이랑 액션을 진짜 빡세게 하거든요. 그게 진짜 너무 멋있어요. 타격감도 엄청나고. 그래서 이 영화 때문에 트레이닝을 진짜 빡세게 받고 거의 매일 토할 정도로 뭐 했다 이런 비하인드도 있고. 그래서 이 영화 하면은 다들 얘기를 하시는 게 영화 중에 진짜 한 10분 정도 나오는 액션씬이 있거든요. 그 조조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약간 계단에서 엄청 너무 아파요, 거기. 네, 그게 진짜 이 영화의 명장면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게 마블같이 뭔가 핫 멋있게 막 합자이고 막 다리 돌려서 막 돌려차기 막 이런 멋있는 액션이 아니라 완전 개싸움이거든요. 진짜 이거 생존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느낌의 액션인데 그래서 막 뭐 총도 쏘고 뭐 맨몸으로 싸우고 뭐 하긴 하는데 막 주변 집기 이런 거 다 동원하고 막 피칠감 막 해가지고 다들 막 지쳐가지고 액션하고 막 이런 씬이 있어요. 근데 그게 멋있게 연출했어요. 뭔가 되게 좀 처절한 느낌이 아니라 되게 그 와중에 멋있게 연출을 또 해가지고 좀 되게 좋았고, 또 영화 미술 쪽으로만 보면은 냉전 시기에 그런 칙칙한 그런 느낌은 있기는 한데 그게 좀 특이한 게 드러나 있는 세계, 우리가 그냥 뉴스로 접하는 그런 세계는 되게 칙칙한데 스파이들의 세계는 엄청 화려하거든요. 가려져 있는 세계. 막 로레인이 등장하면 일단 레온 조명이 깔려. 그래서 엄청 막 화려하게 막 나오고 그리고 음악도 엄청나게 활용을 잘하는데 그 80년대 음악들로 꽉 차 있어요, 진짜. 로레인이 등장하고 액션하는 씬은 막 일부러 음악 틀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스타일리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연출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 음악 되게 좋더라고요. 플레이리스트가 있으면 계속 듣고 싶을 정도로 그 시절 그 음악이 되게 잘 들어가 있고, 그것도 막 이런 게 도청, 뭐 감청 이런 거 할 때 음악 일부러 크게 틀어가지고 막 이렇게 맞고 막 이런 장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이 잘 돼 있는 거, 뭐 그런 것도 되게 좋았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소피아 부텔라라는 배우와의 러브씬으로 되게 또 유명했어요. 핫하죠. 진짜 핫한. 이 소피아 부텔라는 프랑스 지부에 있는 요원, 이 사람도 스파이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임무 중에 눈이 맞은 거야, 서로. 그래서 임무 중에 이 영화 내내 이제 함께 하는, 그러니까 연인 역할로 나오기는 하는데, 근데 이게 원래 원작 소설이 있지만, 영화 안에 새로 생긴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의 분위기를 좀, 만드는데 좀 탁월한 선택이 아니었나. 그래서 러브씬으로 처음에 개봉했을 때 마음이 좀 이렇게 어필을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그거로만 어필이 됐어서 좀 그건 오히려 그렇죠. 네. 그래도 뭐 어필할 만하다. 좋다. 그럼요. 너무 멋있고 사랑스럽다. 그랬고요. 그래서 이 영화 팬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맞아. 확실히 좀 미장센 좋고 스타일리시하고 이런 거는 팬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속편을 만든다는 얘기는 되게 많아요. 기사도 여러 개 뜨고 하는데 지금 뭐 코로나 지나면서 제작이 되고 있는지까지는 지금 제가 확인을 못했고 아직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속편이 나오면 좋겠다 싶은 그런 영화였어요. 그래서 되게 리얼한 좀 특이한 액션 보고 싶으시거나 뭐 샤를리즈 테론 액션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정답인 느낌이다. 간지나는 스파이 영화. 간지나는 스파이 영화의 정답.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샤를리즈 테론 왜 이렇게 멋있는 걸까? 그러니까. 너 진짜 참. 이 배우가 이 영화에서 화면에 잡히면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냥 그것만 보게 돼 계속. 그래서 너무 멋있어. 장르다. 장르다 정말. 포스터도 너무 네. 멋있네요. 보니까. 필립 세이머 호프만 선생님이 나오셨던 어떤 영화죠? 네, 제가 가져온 영화는 모스트 원티드 맨이라는 영화고요. 진짜 좀 특이한 스파이 영화라서 들고 왔습니다.
보통 이제 스파이 영화라고 하면은 막 총격신 나오고 막 로맨스도 나오잖아요. 이 사이에 갑자기 키스신 나오고, 막 싸움신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데, 이 영화는 그게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는 그런 아주 특이한 영화입니다. 2014년 영화고, 마차와 티빙에서 보실 수 있고요. 예전에 제가 영업했던 틴커 테일러 솔저 기억하시나요? 그것도 소설 원작이었는데, 그 저자의 다른 이제 소설 원작을 바탕으로 했고, 개인적으로는 영화로만 따진다면은 틴커 테일러 솔저보다 저는 훨씬 재밌었습니다. 요거는 현대 얘기를 담고 있어요. 뭐 보통 스파이 과거 이제 얘기가 많은데 냉전이나 뭐 헌트에서 했던 것처럼 민주화운동 이런 거 되게 많은데 이거는 진짜 현대 얘기를 담고 있고 뭐랄까 액션 총격이 하나도 없지만 진짜 찐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그대로 담아놓은 듯한 그런 정말 현실감 넘치는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이제 군터 바흐만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필립 세이모 호프만이 연기한 주인공입니다. 이 군터 바흐만은 원래 스파이 출신이었어요. 독일 최고의 스파이였고, 근데 지금은 독일 정보부 소속의 대테러 관련 비밀 조직의 수장입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다 스파이 출신이에요. 근데 이 팀이 독일 함부르크라는 이제 지역에서 주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의 일상에 진짜 숨어들어서 일을 해요. 막 어떤 사람의 연인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가족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친구가 되기도 하면서, 되게 옆에서 지켜보면서 임무들을 해내는 그런 팀이에요. 근데 독일이나 유럽에서 최근에 이제 테러 같은 것들이 조금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조사하고 미리 막고 뭐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사실 현대 기준에는 되게 위헌적인 일들이 많잖아요. 뭐 협박을 한다던가 예를 들면 납치를 한다던가 이런 거 다 사실 구금 이런 거 전부 다 위헌이고 불법인데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서 공식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팀은 사실 아닌 거예요. 존재할 수 없지. 왜냐면 위헌인 팀을 어떻게 해. 그러다 보니까 존재하지 않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비밀 조직이에요. 이 군터 아래로 스파이들이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군터의 특기는 그냥 한 명을 잡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한 명을 약간 미끼로 삼아가지고 더 큰 미끼를 낳고 또 그 미끼를 또 이용해서 더 큰 미끼를 낳는 그런 되게 엄청 전략적이면서 일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고 이 과정에서 그 미끼를 그러니까 마치 정보원인 거죠. 이 정보원을 또 일반인이지만 정보원이자 스파이로 활용을 해가지고 또 다른 미끼를 잡는 이런 전략에 되게 능통한 사람이에요. 유능하죠? 그러던 어느 날 이사라는 이름의 무려 인터폴 지명수배를 받은 한 무슬림 청년이 아버지의 유산을 찾기 위해서 함부르크로 건너오게 돼요. 당연히 인터폴 지명수배를 받은 사람이 이런 거 다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군터 바흐만이 얘 뭔가 있다. 그래서 이 청년을 새로운 미끼로 삼아가지고 작당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토리가 펼쳐지는 그런 영화고요. 이 영화는 전반적으로 진짜 잔잔하고 담담해요. 근데 뭔가 계속 보게 되는 그런 몰입감이 엄청 있고, 특히 중후반부로 가면은 그 서스펜스가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막 싸우는 것도 없고, 총격신도 없고, 추격신도 없어요. 근데도 너무 긴장되고 떨려가지고 손에 막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씬이 나옵니다. 요거는 스포라서 이제 보시면 알게 되실 거고, 진짜 뭔가 극화된 어떤 픽션 스파이물이 아니라 진짜 스파이물 같다. 실제로 지금 유럽 어딘가에 저렇게 벌어지고 있을 것 같은 그런 현실적인 되게 다큐 같은 느낌이 있어서 엄청 현실감이 있고 긴박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어쩌다 보니 필립 세이모 호프만의 유작이 된 그런 영화고요. 그래서 이분이 연기를 너무너무 소름 끼치게 잘하는데 특히 영화에서도 되게 잘하고 이 마지막 장면이 엄청나게 인상적이에요. 진짜 인상적인데 그 마지막 장면에서 연기가 지리거든요, 아주. 근데 그게 뭔가 이 배우의 실제 마지막과 왠지 겹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좀 울림을 주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화는 진짜 어떻게 스파이물이 이렇게 총격, 추격, 싸움, 키스씬마저 없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재밌게 봤었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소개를 시켜주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지금 1번, 2번, 3번이랑 완전 다른 영화일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스파이물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스파이물 그래도 좋아해서 막 봤는데
진짜 이런 류는 아예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스파이 하면 당연히 액션이 나오고 당연히 이렇게 뭐 이중 간첩 뭐 이런 거 나오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실제 같아요. 아, 저 유럽에서는 진짜 이렇게 수사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재밌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담담한 영화는 절대 아니고 중반부터 아주 쫄깃쫄깃한 그런 게 나오고요. 네, 레이첼 메가담스 나옵니다. 어? 뭐 인권 변호사로 출연하는 것 같네요. 쳐다보니까. 맞아요. 근데 사실 인권 변호사라고 딱 들으면 스파이물 인권 변호사? 아, 뭔가 착하고 공익적이고 막 이런 역할 할 것 같잖아요. 물론 맞아요. 맞는데 흔히 떠오르는 그런 뻔한 역할은 절대 아니고 이분도 일종의 미끼가 사실 되는 거죠. 미끼. 미끼가 키워드죠. 그래, 이 영화 되게 잘 만들었다고 네. 들었었어요. 수작 같은 느낌이요. 얘기 들으니까 생각이 난다. 약간 유작이라는 걸로도 되게 유명했었던 것 같고. 왜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막 엄청 그 스토리의 파고가 별로 크지도 않고 연출적으로도 이게 별로 크지 않은데 뭔가 계속 몰입해서 빠져들게 보게 되는 그런 영화들이 있는데 이 영화가 진짜 그런 영화고 거기에서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는 게 이 호프만의 연기인 것 같아요. 배우의 힘이 아주 큰 그런 영화인가 보네요. 네. 네, 저희 이렇게 스파이물 소개를 좀 들어봤는데 뭔가 의도치 않게 굉장히 다양한 장르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스파이물인데 뭐 애니메이션도 얘기 나왔고 코미디, 그다음에 뭐 액션의 정답 같은 그런 장르, 그리고 뭐 이건 뭐라고 해야 돼? 약간 신기하다. 심리? 뭔가 어떤 쫄깃한 그런 액션이 없지만 엄청 쫄깃한 서스펜스가 있는 그런 작품까지 되게 골고루 스파이를 소재로 한 영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네요. 하나씩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뭔가 스파이물 확실히 좀 재밌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도 흥미롭고 여러 장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은데 되게 많잖아요. 사실 스파이 영화들이 드라마도 있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또 재밌는 거 많이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기회에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화엔 또 화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취자분들 댓글로 만나요. 하나, 둘, 셋. 두둥.